지니스 메모리 램프. 뉴스와 책 사이에서 오늘의 흐름을 함께 읽습니다. 매일 도착하는 한국경제신문. 지니가 고른 기사와 칼럼, 사설을 담백하게 낭독합니다. 듣는 활자, 생각은 덜어내고 머무는 리듬, 문장을 남기는 시간. 뉴스와 책 사이, 당신의 하루가 머무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의 기억 램프 김명진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지니가 한국경제신문 속에서 고른 두 개의 장면, 두 개의 흐름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 지니의 뉴스 콜렉션입니다. 첫 곡으로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 뺨을 매만지는 바람, 한숨만은 깊어져만 가고, 저 멀리서 핑도는 눈물 이름을 붙여준 내일, 포개어지는 미래 빛나인 천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라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가서는 닿기를. 지니의 뉴스 콜렉션. 환경 에세이 김소연 대표의 다시 스크린 앞으로입니다. 모두가 빨리 소비하는 시대다. 손끝으로 넘기며 보는 영상, 몇 초면 끝나는 클립, 짧고 간편한 이야기들. 이제 전자레인지로 즉석밥을 데우는 시간이면 몇 편의 이야기를 소비하고도 남는다. 터치 2번이면 바로 건너뛸 수 있는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깊이보다는 속도에, 여운보다는 쾌감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진다. 내가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한 편의 영화에 오롯이 몰입했던 건 언제였을까? 모든 것이 빨라져만 가는 시대에 영화는 어쩌면 조금 불편한 콘텐츠일지 모른다.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 다른 관객들과 따로 또같이 앉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상에 2-3시간 동안 스스로를 몰입시켜야 하니까. 짧고 빠름에 너무나 익숙해진 요즘, 영화처럼 집중과 시간을 요구하는 콘텐츠는 점점 더 낯설어진다. 하지만 바로 그 긴 호흡에 영화만의 고유한 감동과 울림이 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오랜 시간 쏟아낸 모든 감각과 기술의 총천연색, 대사와 침묵, 카메라의 시선, 음향의 타이밍, 배우의 제스처와 숨소리, 모든 미장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예술. 그것이 큰 스크린을 통해 관객의 눈앞에 펼쳐질 때 비로소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된다. 무용수의 몸짓에 감정을 포갤 때처럼, 오케스트라의 격한 선율에 함께 전율할 때처럼 영화 또한 함께 참여하는 예술이다. 휘발가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함께 보는 관객들과 숨을 맞추며 감정의 결을 따라간다. 이야기에 온전히 잠길 수 있는 그 경험, 가장 깊은 몰입이 일어나는 공간, 그것이 우리가 영화관을 찾는 이유다. 누군가의 눈물이 흘렀던 자리,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던 장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대사. 스크린은 감정의 교차로이자 마음이 마음을 만나는 공감의 공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스크린 앞에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함께 겪으며 소중한 기억들을 만들어내왔다. 스토리텔링의 방식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기술과 소비 환경의 변화는 콘텐츠 접근 방식을 바꿨고, 이는 또 새로운 장착의 기회가 됐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보편화, 숏폼 콘텐츠의 유행은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디즈니 역시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디즈니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기억하고자 한다. 디즈니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던 출발점도 스크린이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말한다. 긴 호흡의 콘텐츠는 이제 너무 어렵고 진부한 방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 진짜 이야기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결국 다시 스크린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영화관은 오롯이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 있는 통로며,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는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스크린 앞으로 향한다. 마음이 가장 깊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다시 만나기 위해. 우리 모든 나이야 좀 어리긴 하지만 가고픈 일이 나가고픈 길 해야 할 일들까지 많으니까 우린 확신 속에서는 불확실함 우리란 꽃말을 지닌 라일락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시간이다 던질게 이 청춘의 끝까지 날 깊이 잠겼어도 떠오른 듯 쓰러졌어도 벅차오른 듯 많은 어제를 지나왔으니 잠이 되어버린 춤을 썼네 무모했던 나를 날 데리러 언젠간 돌아갈 거라 믿어 부르는 공기가 너를 사무친다 가득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맘이 더 장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이
꿈 이야기인가 답을 찾는 건 어렵기만 하지만 따라야지 그게 청춘이라니까 누굴 위해 누군 저기 아래 또 누군 다른 길로 떠났네 점점 혼잔 게 외롭긴 해도 멈추지만 않으면 또 찾기 극과 시작의 과정 사이에 나의 쉼표를 그늘진 길가에 다 흐르는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가득 하늘을 나릴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잔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이 어딘지 몰라 안 가는 건 아니야 언젠가 마지막 안녕이란 인사든 얼음날 시간을 흘러서 이건 명장면이 될 거야 조금은 씁쓸하겠지만 사과야 지나면 아련한 맘아 그래서 찬란한 우리가 기다릴 미래도 우리 기다릴까 분명한 건 지금보다 환하게 빛날 거야 아직 서막일 뿐이야 흐르는 공기가 날 사무쳐 안아 하늘을 나릴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잔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으로 가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오르자 이무진의 청춘 만화였습니다. 마주하는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밝은 빛을 맞이하게 된다는 스토리. 스스로 답을 찾아간다는 청춘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이죠. 이 시선으로 지니의 뉴스 컬렉션 두 번째는 장석주의 문제는 문해력 격차다입니다. 책맹인류가 몰려온다. 책맹인류란 아예 책을 읽지 못하는 무리를 지칭한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지적 태만에 빠져 있다는 뜻이다. 무지몽매한 사람은 대체로 확증 편향이 강하고 반사회적 경향을 보이기 십상이다. 책을 읽으려면 그것에 맞는 회로와 배선을 뇌에 장착해야 한다. 이것 없이는 책을 읽을 수 없고 있더라도 오래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책과 아예 담쌓고 사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머지않아 이들이 책맹인류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낳는 까닭이다. 문해력 키우면 학습 능력 향상. 한국은 자식 교육열이 유난히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우리 주변엔 취학 연령 이전인 5살에 한글을 떼고 6살에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며 7살에는 중국어를 배우는 아이도 있다. 서너 살에 진로를 정한 채 선행학습에 뛰어들고 영어 유치원은 시험을 봐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서 청소년의 문해력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학생 10명 중 9명은 사흘이 3일인지 4일인지 모르고 심심한 사과를 두고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느냐고 따질 정도로 어휘력이 빈곤하며 일부는 교과서를 아예 읽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문해력 저하가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학습 능력도 저하된다. 학습 능력은 책 읽기 능력과 정비례한다. 따라서 독서 능력 감소와 문해력 저하는 맞물린 문제다. 문해력 저하는 책 읽기를 멀리한 데 따른 결과인데 교육 현장에서 성적에는 관심을 갖지만 독서 능력을 키우는 일에는 무관심한 듯하다. 길게 보자면 즐겁게 읽기에 빠진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학습 성취도를 드러내게 될 테다. 문해력이란 어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읽고
그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미국 교사이자 독서운동가인 카렌 위버는 말한다. 문해력은 가장 위대한 시민의 권리다.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회의 어떤 것에도 접근하지 못한다. 이 말에 기대자면 문해력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 외톨이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문해력 격차는 어휘력 격차와 연결된다. 어휘는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소통과 공감의 도구다. 평소 쓰는 가용 어휘의 범주를 보면 그의 어휘력을 대충은 짐작할 수 있다. 책을 읽어야 머릿속 사전 풍성. 문해력 격차라는 책을 흥미롭게 읽다가 심성 어휘집이라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낯선 어휘를 발견했다. 쉽게 말하자면 머릿속 사전이란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라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은행잔고에 비유할 수 있다. 은행잔고가 적으면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의 머릿속 사전도 내용이 빈곤하다면 그 바닥을 드러내고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다. 어휘력을 배양할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읽기다. 인지신경과학자들은 책 읽는 습관이 어린 시절에 결정된다고 말한다. 책은 느린 매체다. 책 읽기는 주체의 능동이 요구되는 사회적 인지적 활동이다. 책 읽기는 문자를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 읽기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요즘 대다수 청소년은 책 읽기보다 과잉 정보 자극으로 가득 찬 웹소설, 웹툰, 게임, 유튜브, 쇼츠, SNS에 더 친화적이다. 정보 자극에 항상적으로 노출된 학생이 책을 느긋하게 집중하며 읽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책 읽기가 높은 주의 집중력 속에서 뇌의 복잡한 프로세스가 동시적으로 작동하며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문해력 격차는 책을 읽지 않는 탓에 생긴다. 문해력의 기반은 책 읽기다. 책 읽기가 습관으로 정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책을 읽어야 어휘력을 향상시킬 텐데 책을 읽지 못하니 그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독서 경험이 적을수록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한정된 삶에 갇혀 미몽에 갇힐 가능성이 커진다. 복잡한 현실에서 판단하고 인식하는 데 문제를 겪고 균형 잡힌 인격을 닦는 일도 힘들어진다. 문해력 격차는 나이가 들면 저절로 해결될까? 결론을 말하자면 문해력 격차는 나이가 들수록 더 벌어진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도 적지 않다. 어휘력이 평균 이하라면 이는 문해력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소득의 양극화로 낳는 원인 중 하나가 될 테다. 사회적 독서가 세계적인 흐름. 문해력을 키우는데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독서량도 중요하지만 질도 따져봐야 한다. 의무로서 읽기가 아니라 즐거움을 찾는 놀이로서 읽기가 장려돼야 한다. 사회적 독서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한다. 이것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협업하며 읽는 행위인데 이를테면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 한 권의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읽는 방식이다.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타인과 함께 읽고 지식, 정보, 느낌을 나누는 독서 행태인 사회적 독서의 효과는 읽기의 지속성을 두텁게 하고 읽기의 즐거움을 높이는 걸로 나타난다. 문해력의 문제는 책 읽기와 따로 떼서 볼 수 없다. 다양한 책을 읽어 어휘력이 높아진 사람은 대체로 문해력도 높다. 읽지 않는 아이는 반드시 문해력이 평균 이하인 어른으로 자라난다. 개인차가 있지만 당신의 문해력을 높이는데 독서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테다. 자, 당신의 문해력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그리고 문해력의 기반인 어휘력 사정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어휘는 42만 2,890개라는데 당신이 평소에 인출해 쓸 수 있는 머릿속 사전의 어휘는 얼마나 되는가? 진이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보다 그 격차가 의미하는 사회적 온도가 더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책을 통해 사유하는 회로를 갖기 힘듭니다. 그 회로가 없다면 쉽게 편향되고 정보의 파편에 휘둘리기 십상입니다. 그 중심에서 문해력 격차라는 문제를 차분히 읽어봤습니다. 책과 글은 단순한 정보의 수단이 아닙니다. 생각의 회로를 확장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니까요. 지니의 기억 램프 16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소중합니다.